일본의 총리가 교체되었지만 그 역시도 그림자 아베와 우익 성향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자이기에 한일 간의 갈등 해결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억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것을 미국도 위안부 합의를 통해 배웠을 것이고 국민들의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대충 합의해주지도 않을 대한민국이기에 한일 관계가 이대로 고착 상태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요. 현 시점에서 바이스톰처럼 노제팬이 생활화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죠. 일본이 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감행한 무논리의 한국에 대한 야비한 기습적 무역 도발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수출 규제 역시 철폐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한일 간의 갈등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일본이 이런 짓을 한 말 같지도 않은 근거를 다들 기억하십니까? 마치 우리가 악의 축인 것 마냥 주요 잠재 테러국들에게 무기 소재를 팔아먹었다는 것이었죠. 우리를 테러 협조국으로 낙인 찍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일본이 한국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며 시작한 이 수출 규제에 대한 반격이 너무나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했다가 국가 패망으로 간 것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일본 반도체 최고 전문가의 견해가 나온 것인데요. 일본이 아무 생각 없이 도발한 결과가 엄청난 부메랑으로 일본에 닥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일본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 중 한 명인 유노우에 다카시 미세가공연구소 소장은 일본 비즈니스 저널을 통한 칼럼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의 엄청난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요. 필자는 마치 제2의 진주만 공격과 같은 일본의 정책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일본의 반도체 부품 설비 및 재료 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켰고 한국의 엄청난 계획이 시작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총 투자 금액 50조 엔의 K반도체 벨트를 구상하는 것이 충격이라는 필자는 이것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역효과라는 것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반도체에 대한 거액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세계 최첨단 반도체 독주를 하고 있는 대만의 TSMC가 3년간 1천억 달러, 그런 TSMC를 따라잡으려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16억 5천억 엔에 메모리까지 포함하면 약 35조 엔, 한국 SK하이닉스가 21조 7천억 엔, 미국 인텔 또한 520억 달러를 각각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물론 중국을 비롯 각국 정부들이 반도체 제조 강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필자는 이 중 가장 놀라운 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약 47조 엔의 투자를 하는 것에 맞춰 최첨단 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내놓은 세계 최대 규모의 K반도체 벨트 구상이라는 것입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향후 10년간 50조 엔이라는 투자 금액도 있을 수 없을 정도인데 그것을 한국 정부가 전면적으로 백업하려는 내용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며 이것이 정말 실현될지는 의문이지만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인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세계 1위가 되려는 다짐이 엿보인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K반도체 벨트 구상을 내놓게 된 배경은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가 갑자기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엄격화한 사건이 자리 잡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며 제2의 진주만 공격이라 불리던 일본의 이 정책은 결국 부메랑처럼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 일본의 반도체 제조 장치 및 재료 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어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이 놀랍다면서 한국의 이런 변화가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그 심각성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반도체 제조 장비, 재료, 부품 등을 한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용인과 화성 지역에 그 거점을 마련할 것인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 해당 분야에서 경합 중인 일본의 반도체 제조 장비, 재료, 부품 업계는 바로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패닉 상태를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한 한국의 노력이 일본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다가온다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의 결정은 결국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결과가 되었고, 정말이지 일본 정부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필자가 우려하는 일은 일본 소재 부품 기업들의 탈일본 한국행 러시 등으로 이미 일본의 현실이 되어버린 부분이기도 하죠. 또한 전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 내수화 경쟁에 있어 일본 역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조차도 한국의 벽에 막혀 힘들 것이라는 평가를 무려 산케이가 보도한 바 있는데요. 산케이는 자동차, 스마트폰 등 민간 분야부터 군사 분야까지 첨단 기술의 핵심은 반도체이고, 지금 경제 안보와 디지털 사회 기술 패권을 염두에 둔 미국과 유럽은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일본은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어 정부가 첨단 기술의 근본적 강화에 나섰지만 이 부분에 있어 한국과 미국이 가장 큰 벽이라 보도하였습니다. 여기에 한미 간 반도체 동맹의 움직임도 그들에게는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라는 것인데요. 기사는 일장기 반도체의 재흥을 위해서는 한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절실하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일 갈등을 당장 해결하고 대만까지 엮어 한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최강 조합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하는 일본인도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전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인 고가 시게아키입니다. 그는 자신의 칼럼에서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삭감시키는 바보 같은 수출 규제 정책을 펼쳤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한일 관계가 대화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한국이 일본을 아래로 보기 때문이라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한국보다 위에 있다 생각하고 수출 규제 정책을 저질렀는데, 실상 한국이 위에 있기에 이 갈등이 풀릴 수 없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런 전제를 세울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반도체라는 그는,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이미 일본에 앞서 있고 한국은 미국에 이어 국가별 반도체 점유율에서 세계 2위인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6%로 한국이 크게 웃돌고 있다는 팩트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실제 기술력에 있어서도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와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전무하고, 이런 상황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흔든 것은 일본 기업들의 유력한 수출 대상들을 손상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첨단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망친 것이었다는데요. 그리고 한국이 왜 일본보다 앞서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그는 한국은 일본이라는 존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 일본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넘어서 버렸으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분야와 자동차용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국과 더불어 일본 업체를 순식간에 앞질러 버렸고, 제조업만이 아닌 콘텐츠 분야에서도 BTS를 비롯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인해 한국이 경제력에서 일본을 추월했다는 뉴스들이 한국에 보도되면서 한국인들은 실체 이상으로 한국이 대단하다고 굳게 믿고 있기에 이것이 매우 큰 문제라면서, 이러한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일본이 아무리 경제력으로 한국에 압력을 가해도 한국이 타협할 리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 관계 개선에 사인을 보내주었는데, 일본은 이에 부응하여 한일 주도하에 대만을 묶어 반도체 최강 조합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해야 한다 주장하는 필자입니다. 미중 대립 상황에서 마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처럼 한국, 일본, 대만이 협력 관계를 확대하면 강력한 경제 연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즉 비메모리 분야의 강자 대만과 메모리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대한민국, 그리고 소재, 장비, 부품 등에서 앞서 있는 일본이 연합을 하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3국이 우방이고 우호적인 관계라면 세계 최강의 조합일 수 있겠으나 현실은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조합인데요. 또한 필자는 이 시나리오가 가능해지면 가장 이득을 볼 국가는 다름 아닌 일본이라는 점을 잘 알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기나긴 세월 동안 한국을 대상으로 해온 가마우지 짓거리를 끊임없이 이어가려는 의도로 반도체 패권에서 우리 기술을 이용하려는 것이기에 이는 정확히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과거에도 비겁한 습격을 한 죄로 패망으로 몰린 바 있었죠. 역사는 늘 반복된다고 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